마켓컬리가 아직 흑자를 못 내고 있잖아요. 마켓컬리 쪽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영업이익은 못 내도 공헌이익은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에 영업이익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공헌이익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공헌이익의 크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죠. 그죠? 아직 같은 경우는 좀 갈 길이 멀지 않겠나. 네, 안녕하세요. 회계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수원 대표님 모셨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이제 공헌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영업 레버리지라는 게 뭔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공헌이익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보는 재무제표 작성할 때 그 쓰이는 재무회계에서 쓰이는 용어는 아니고 그 원가 관리 회계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요즘 뭐 신문 기사에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헌이익이라는 이 말이 왜 신문 기사에 나오는가 이렇게 보니까 마켓컬리라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지금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초에 그 IPO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증시 상장을 하는데 그 마켓컬리가 아직 그 흑자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네. 아, 이렇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크게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상장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켓컬리 쪽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영업이익은 못 내도 공헌이익은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에 영업이익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공헌이익이라고 하는 거를 원가관리회계에서 쓰이는 그 용어라서 이제 일반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공헌이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바로 이어서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뭔지 네. 그것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헌이익이라는 내용은 여기서만 볼 수 있겠네요. 회계책이나 이런 데서는 보기 어렵겠네요. 원가 관리 회계 책에 보면 뭐 고정비, 변동비, 뭐 공헌이익, 뭐 CVP 분석이라든지 뭐 하면서 공헌이익이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기는 하죠. 근데 재무회계에서는 뭐 공헌이익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를 않으니까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시락 제조 공장이 있다. 그러면 이 도시락 제조 공장의 이제 매출액, 그러니까 영업 수익이라고 하죠. 이 매출액은 뭐 도시락 판매량 곱하기 판매 가격을 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영업 비용은 뭐냐? 그러면 자, 이 영업 비용은 첫째로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그 판매된 도시락의 그 제조 원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락 재료비, 또 도시락 만드는 공장 인력의 인건비, 또 이제 공장 설비에서 발생되는 감가상각비, 또 공장 임차료 이런 게 이제 매출 원가가 되겠고요. 판매비 및 관리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판관비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뭐 물류비라든지 또 판매 수수료, 광고 선전비, 공장이 아니라 이제 본사에서 근무하는 그 인력들의 인건비, 뭐 재무팀이나 기획팀이나 뭐 홍보팀이나 관리팀 이런 데 이제 근무하는 인력들의 인건비, 요게 이제 판관비가 되겠죠. 요 두 가지가 이제 영업 비용인데 이 영업 비용을 뭐 매출 원가, 판관비 이렇게 나누지를 않고 다른 방법으로 나누면 이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영업비를 이 변동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매출액이나 판매량이 증가하면 그 연동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비용, 또 매출액이나 판매량이 감소하면 거기에 연동해서 감소하는 비용.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재료비 같은 게 있겠죠, 그죠? 네. 당연히 재료비는 그 판매량에 연동해서 증감하겠죠. 또 포장비, 또 운송비, 또 판매 수수료 이런 게 이제 변동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고정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매출액이나 판매량 증감과 상관없이 이렇게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고정비는 뭐 이제 감가상각비, 기계에서 발생되는 거, 그 다음에 임차료,
뭐 공장 임차료는 많이 판매되건 적게 판매되건 늘 일정하게 그 임대주가 뭐 이렇게 판매 적게 된다고 해서 뭐 임차료를 깎아주고 그런 천사는 없잖아요. 네, 없죠. 예, 그래서 일정하게 발생이 됩니다. 기계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를 이게 변동비로 볼 것인가 고정비로 볼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요. 보통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고정비 성격과 변동비 성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가 많아져서 뭐 직원들이 남아서 뭐 잔업을 하고 야근을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또 변동비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뭐 그 정도로 뭐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지 않고 판매량이 이제 조금 느는 것 같으면 어떤 정해진 그 인건비 틀 내에서 인건비 변화 없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부려서 판매량을 또 늘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인건비는 뭐 일반적으로는 고정비하고 변동비 성격이 다 같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그냥 고정비로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에 이제 기사가 어떻게 나와 있냐,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마켓컬리는 창업 이후에 매년 적자 폭이 이제 크게 늘고 있다. 적자는 늘고 있지만 우리 거래액도 늘고 있고 또 이용자가 급증해서 성장성은 그 입증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마켓컬리의 총 거래액이 한 65% 성장해서 2조 원 기록했고, 가입 고객 수도 전년 대비해서 43% 늘어나서 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이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영업이익 흑자 전환의 선행 지표로 불리는 공헌이익에서 3년째 흑자를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못 내고 있지만 공헌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3년째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데, 공헌이익은 영업이익 흑자 전환으로 가는 뭐 선행 지표다, 이렇게 실제로 4월 2일 날 어떤 매체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헌이익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쉽습니다. 네. 이거 너무 쉬워서 짜증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저렇게 설레발을 치면서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영업비용을 크게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주고 고정비를 빼주면 그게 영업이익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매출액 빼기 변동비를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살짝 묶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이렇게 괄호로 살짝 묶어 놓고 매출액 빼기 변동비, 이것을 우리가 공헌이익이다, 영어로 contribution margin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공헌이익이라고 하는 것의 크기가 고정비와 똑같다고 하면 영업이익은 제로가 되겠죠. 네. 그게 이제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만약에 이 공헌이익이 고정비보다도 더 크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겠죠. 그죠? 근데 여기 공헌이익의 숫자가 뒤에 나와 있는 고정비보다 작다 그러면 이게 영업손실이 나겠죠. 네. 예, 그래서 자, 이 공헌이익,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이 공헌이익이라고 하는 게 공헌이익의 크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 창출에 공헌을 하는 놈이다. 그래서 그냥 공헌이익, 글자 그대로 contribution margi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헌이익이 뒤에 나오는 고정비와 같다. 그 지점이 바로 손익분기점. 공헌이익이 뒤에 나오는 고정비보다도 더 크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고, 공헌이익이 고정비보다 작다. 그러면 영업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공헌이익, 영업이익 창출에 기여를 하는 이익이다. 그래서 공헌이익이라고 하는데, 도시락 공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도시락 한 개의 판매 가격이 5,000원이다. 그러면 이 도시락 한 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변동비, 그러니까 재료비라든지 포장비, 운반비, 그러니까 이 도시락 한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변동비가 다 2,000원이다. 그 다음에 이 도시락 공장에 월 들어가는 고정비,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나 임차료나 인건비, 이렇게 월 들어가는 고정비가 전부 600만 원이다. 이제 이런 도시락 공장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도시락 공장은 한 달에 도시락을 과연 몇 개를 팔아야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 공헌이익이다.
이 공원이익이 이제 고정비하고 똑같아지는 그 지점이 바로 손익분기점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도시락 한 개의 공원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락 한 개가 5,000원짜리니까 5,000원에서 변동비를 빼면 도시락 한 개의 공원이익은 3,000원이죠. 근데 이 공장에 한 달에 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60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이 공원 이익으로 이 고정비를 커버하려고 하면 600만 원 나누기 3,000원 하면 2,000개를 팔면 된다는 겁니다. 네. 쉽죠? 네. 예, 너무 쉽죠? 예, 짜증나도 지금 속으로 너무 쉬워서. 그래서 요 2,000개까지 팔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거고 2,000원에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영업이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업이익 목표치를 뭐 300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여기 300만 원 해서 넣으면 되는 거고요. 영업이익 목표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 제로 대신에 1,000만 원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매출액이 100이고 변동비가 50이다. 그러면 공원이익이 50밖에 안 되죠. 근데 뒤에 고정비가 70이죠. 이 공원이익으로 고정비를 커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20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의 매출을 한번 증가시켜 볼게요. 매출을 40%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매출액은 140이 되죠. 자, 변동비도 매출과 똑같이 40% 증가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변동비가 70이 됩니다. 그러면 공원이익이 얼마가 되나요? 70. 70이 되죠. 네. 이 70으로 딱 고정비가 커버가 되죠. 그러면 요 지점이 이제 손익분기점. 이 회사는 매출액을 40% 정도 증가시키면 손익분기에 도달할 수 있고 손익분기에 도달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매출액을 20%더 증가시키면 네. 이렇게 매출액은 이렇게 되고 변동비는 이렇게 되어서 공원이익이 84가 나옵니다. 이 84가 나왔기 때문에 고정비 70을 커버하고도 14가 남기 때문에 이 14가 영업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고정비를 커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렇게 매출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매출을 계속해서 증가시켜주면 공원이익이 효율적으로 커지면서 고정비를 커버를 하고 이렇게 이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 증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떤 분은 고정비를 좀 이렇게 비용 절감을 해서 마른 네. 수건도 쥐어 짜서 이게 고정비를 떨어뜨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고정비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고정비를 줄이는 것은 매우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게 더 효율적으로 더 쉽게 고정비를 커버하고도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켓컬리 손익계산서를 보면 여기 2018년부터 이렇게 쭉 2021년까지 보면 1,571억에서 4,200억, 9,500억, 1조 5천 엄청나게 매출액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업 손실도 336억에서 980억, 1,100억, 2,100억 이런 식으로 영업 손실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매출 원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판관비도 역시 따라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 손실이 이렇게 줄지 않고 매출 증가액 또는 매출 증가액 이상으로 이렇게 영업 손실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니까 마켓컬리가 설명하기를 그래도 3년 연속으로 공헌이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학습했듯이 마켓컬리가 공헌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지금 왜 마켓컬리가 공헌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적자냐면 그 공헌이익으로 고정비를 커버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켓컬리의 고정비는 일정하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물류 투자를 하게 되고 인력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IT 인력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새벽 배송 인력도 늘려야 되고 뭐 수도권에서 충청권, 호남권, 뭐 영남권으로 계속해서 새벽 배송 서비스를 늘리려고 하면 배송 인력도 늘려야 되고 물류 단지도 이제 새로 뭐 짓든지 임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IT 인력도 이제 계속 새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비로 간주했던 인력 이제 투자가 계속 늘어나야 되고
또 물류 단지에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도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는 데 따라서 변동비가 늘어나는데 또 어떤 변동비는 매출 증가액보다 이제 더 이렇게 늘어나는 또 변동비들이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공원 이익으로 아직까지 고정비를 완전히 커버를 못해서 영업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마켓컬리의 이 영업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성격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인건비가 20년 대비해서 21년에 한 680억에서 지금 1,80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네. 늘어났죠. 여기 대부분의 인력들이 아마 IT 관련된 인력들일 텐데 인력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급여가 이렇게 인상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일부 물류 인력도 있을 거고 서비스 이용 수수료라든지 운반 및 임차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모습이고 마켓컬리가 원래 포장비 부담이 굉장히 컸거든요. 마켓컬리 이렇게 받아보면 정말 포장이 옛날에 잘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포장비는 다행히 한 780억에서 670억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포장비를 이렇게 감축시킨 것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변화고, 감가상각비 이제 당연히 지금 거의 2배 이상 2.3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상각비들, 또 광고 선전비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예, 이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그 공원 이익을 가지고 그 고정비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가장 시급한 거는 매출액을 이제 증가시키는 네. 방법이 있는데, 매출액을 빨리 증가시키고, 그러면 매출액만 증가시키면 되느냐? 물론 매출액을 증가시키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또 이제 비용도 어느 정도 그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통제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업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회사의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비하고 변동비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보면 고정비하고 변동비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매출이 늘어도 고정비는 일정하게 이제 안 느는 거죠. 변동비만 따라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증가액보다도 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커집니다. 매출은 증가하는데 모든 비용이 따라서 증가하는 게 아니고 고정비라고 하는 놈은 딱 고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매출 증가보다도 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커지는 거고, 그 반대로 매출이 떨어지면 비용도 똑같이 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고정비라고 하는 놈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매출 감소율보다도 그 이익 감소율이 더 커지는 현상을, 그걸 이제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A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동비가 많은 회사죠. 구조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 매출이 20% 상승하게 되면 고정비는 그대로 가게 되고 변동비는 20% 늘어나면 자, 이익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익이 이제 20에서 28로 이익 증가율이 40%인데 B사는 이 고정비가 많잖아요. 네. 고정비가 많은 회사가 매출이 상승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이익 증가율이 8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 모두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율이 20%가 갔을 때 이익 증가율은 40%, 80%, 매출 증가보다도 이익 증가율이 많기는 한데 이 B사가 고정비 비중이 높다 보니까 훨씬 더 이익 증가율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때 고정비라고 하는 놈을 지렛대로 활용을 해서 그 이익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매출이 하락하게 되면 A사는 고정비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익 감소가 40%인데 B사는 고정비 비중이 높다 보니까 매출이 하락할 경우에는 이익 감소율이 80%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빨리 매출을 늘리고 이제 고정비 투자가 이제 앞으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네. 고정비 투자가 좀 줄어들고 그 매출이 늘게 되면 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휘가 된다면 영업이익이 이제 눈앞에 보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뭐 계속 새벽 배송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계속해서 고정비 투자가 들어가게 되고 또 변동비 통제도 잘 안 되고 매출 증가가 생각만큼 안 따라준다고 하면 영업 흑자 전환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켓컬리라던가 빠르게 성장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공헌 이익이 흑자라고 해서 영업이익을 선행한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뭐 우리가 공원 이익을 내고 있다. 그래서 뭐 조만간에 영업이익이 날 수 있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원 이익이 뭐 나더라도 예를 들면 고정비가 한 100 정도인데 공원 이익으로 그 고정비를 10이나 20 정도 상쇄하고 있다. 찔끔 상쇄하고 있다. 그러면 갈 길이 먼 거고. 10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고정비가 100인데 공원 이익으로 이미 이제 90 정도는 음. 커버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10만큼만 고정비를 더 상쇄해 주면 되잖아요. 네.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매출 증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만간에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공원 이익이라고 하는 게 회사 내부 자료거든요. 그걸 뭐 외부에 오픈하지는 않을 텐데 아직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좀 갈 길이 멀지 않겠나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계 6번째 시간에서는 공헌 이익과 또 고정비와 변동비에서 또 알아봤어요. 그래서 기업을 볼 때는 영업이익이나 영업 적자만 볼 게 아니라 고정비와 변동비도 함께 알아보면 앞으로 이 회사가 좀 더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지 아닐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